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평온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 연휴 이전에 고단했던 움직임이 이번 주에 만회를 하려는 반가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휴장, 또 3일의 연휴인데요. 내일부터는 푹 쉬시고요. 다음 주 대비는 저희 여의도 클래스와 싹 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이제 코스피가 2,400을 잠깐 찍기도 했습니다. 찍고 내려와 2,391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 2% 급반등 영향으로 2,400을 넘기며 상승 출발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반가웠죠. 7,577억 원을 나홀로 순매수하며 지수를 상승세로 지탱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였고요. 코스닥도 8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87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너무나 빠르게 느껴졌던 이번 한 주.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소폭으로 차근차근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일자로 봤을 때는 7일 연속의 코스피의 상승입니다. 다음 주는 이게 어떻게 터널을 제가 더 현명하게 지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요. 013-3336-8200으로 여러분들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찬 이슬이 맺기 시작한다는 한로라고 하네요. 기온 변화가 큰 요즘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다냐 선생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급등원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다냐 선생 전문가님. 이번 주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울 만하게 이제 10월 달을 시작했어요. 지난달 말 연휴 기간이 길어서 일단은 미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현금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추석을 맞이했는데 결국에 출발하면서 시장 부분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됐고 또 종목 중심으로의 종목 장세가 전개됐다라는 것은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음 주 시장 역시도 큰 이벤트가 마무리됐죠.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 잘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지수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종목 중심의 시장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다음 주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종목 중심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겠군요. 자, 한마디 들어봤고요. 급등원 전문가님, 뭐 급등의 초읽기의 선지자신데요. 어떻게 하루를 지켜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상당히 편하게 봤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추석 연휴 전에 지수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어느 정도 그 전망을 드렸고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가 6일 연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같이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뭐 시장 전반적인 의미 자체가 보면은 오늘 만기일이라는 그런 것 자체가 보면은 사실상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별 흐름 자체는 여전히 그 각계전 투장이죠.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섹터나 테마나 그런 의미보다는 각각의 어떤 재료에 따라서 또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었고 사실상 점점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에너지가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나올 텐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충분하게 그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물론 공격적으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고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또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시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각계 전투 장세 속에 스타주 찾기가 다음 주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오늘 짝 한마디를 각각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클래스다로 조금 더 자세히 면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클래스가 다른 썰전 저녁 밤 시간에 편안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책임집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소중한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도 받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를 바라볼 때 가장 주요하게 봐야 할 이슈들이 무엇고 이 연속적인 상승을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어나갈지를 중점에 두고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단연생 전문가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주제를 공개합니다. 증시 이벤트에 개복지처럼 반응을 했다. 참 기가 막히게 주제가 선정이 됐는데 자,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최근 시장의 어떤 이제 트렌드와 패턴이 바뀐 유형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9월 달까지는 순매수 기준을 유지했다가 9월부터 선물 매도 누적 포지션을 움직였었거든요. 오늘 상황에서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장 초반 외국인들은 4천억 가까이 선물을 매도하다가 결국에 장 마감 무렵에서는 1,000억으로 순매도를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오늘 7천억 이상, 7,500억 이상 유가증권 시장 매수하고 코스닥도 이제 순매수했는데 과연 이 7,500억의 순매수가 순수한 유가증권 매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순매도 기준을 유지하다가 결국에 선물 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현물 매수폭을 늘렸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부분은 바스켓과 연관된 그러한 매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지금 갖춰졌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 풍부하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풍부한 건 맞지만 그 유동성의 질적인 부분이 지금 틀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동성의 질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의 어떤 주도주라든가 주도 업종에 대해서 어떤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한번 이걸 본다면은 한번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증시 주변 자금 동향을 한번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 본다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이게 63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그 10월 5일 같은 경우는 4조 1,000억이 증가해서 와 많이 증가했다.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빅히트 엔터 청약 때문에 주가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예탁금이 들어온 것보다 빠진 게 더 많죠.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더라도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섰지만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 신용융자를 보더라도 그동안 18조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했던 신용융자가 이제 매도했다가 처음 어제 시점에서 일단은 다시 신용융자가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신용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위험을 충분히 해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 비율, 담보 비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은 마켓머니 펀드 시장을 보면 이건 역시도 155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135조 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마켓머니 시장 MMF에서 이렇게 지금 빠져나간 건 뭐냐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청약과도 밀접한 자금이 빠져나간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보셔야 될 건 고객 예탁금과 MMF 시장 이런 쪽들이 감소돼가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이 부분이 봐야 될 건 그동안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펀드 환매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다가 70조 원을 이탈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70조 원을 이탈하면서 69조 원까지 갔다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0월 들어서 이 부분이 유입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장의 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지만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기관, 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과 이런 쪽의 어떤 시장에 메이저로 부각된다면 일단은 개별 종목에서도 결국에 이제 차별화가 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대형 블루칩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옐로칩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보면 트럼프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는 것이고요. 또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것이 나오면서 결국에 바이든 테마주들, 바이든과 학교 동문이 있는 주식들, 한성 기업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에 시장에서 테마주 찾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거 재미있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된 화면을 보면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혼돈, 지금 상승 추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준비되는 S&P 500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요, 지난 10월 5일 날 다우와 나스닥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이것은 급락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반대로 10월 5일 날은 5% 상승하는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면 나스닥과 다우 선물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선물은 빠지는 폭이 작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미국 시장 역시도 향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지수 역시도 한 방향이 아니라 제한된 가두리 양식의 주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막 치고 나서 지수가 막 급등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허탈해요. 소문난 집 잔 집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지금 지수가 제한적으로 움직이면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수익률 추구할 수 있는 수익률 장세가 전개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단영수 전문가님께서 오늘자 한마디를 개인 열정 좀 식어간다. 외국인 놀이터 전락이라는 한마디를 주셨어요. 그게 이제 손바뀜 우려를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다 좁게 열려 있는 가두리 장세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더 유리한 종목 장세를 펼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희망을 갖게 되고요. 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가 팡팡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이제 그런 말로 손가락 갈 수도 그쵸. 있는 그런 장세인데 그것보다는 낫다. 근데 지수가 이렇게 박스피에 갇혀 있다가 혹여나 다시 급락할 가능성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신호로 봐도 될 그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트럼프의 어떤 재선 부분, 이 부분하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셧다운 증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가장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즉 치료제 백신이 개발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하락한다? 급락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25. 그러면 지금 빠져도 크게 빠질 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급등왕 전문가님과도 토론을 나눠볼게요. 오늘 2,400을 잠깐 찍었던 또 반가운 모습이었고 7일 연속에 차곡차곡 추석 연휴 이후에 급락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에 내일에 이제 휴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단양세 전문가님께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다만 상승할 이벤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급등왕 전문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일단 뭐 그 시장 움직임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6일 정도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반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 진짜 그 대응을 해서 두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유럽이나 특히나 미국이나 브라질 또는 인도 지금 그 실제 해외에서는 사실상 그 난리 났다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자체가 사실상 아직까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계절적으로 봤을 때 점점 이제 겨울로 다가오게 되면은 사실상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독감하고 또 중첩돼서 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감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 보면은 제2차 실제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사실상 보면은 서서히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좀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사실상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정책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뭐 미국의 5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실제 보면은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트럼프의 그런 트위터의 그런 말 한마디로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또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에 실제 보면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 자체를 발언 자체도 보면 좀 사용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양적 완화에 뭐 지금 실제 보면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그런 그 발언을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급반응이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보면 글로벌 시장의 중심축인 것은 분명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이제 디커플링 자체가 나왔지만은 미국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보이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국내 시장도 사실상 그 영향에 실제 보면은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 그 리먼 사태 이후에 미국 시장이 12년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배경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승한 배경은 실제 보면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입니다. 물론 미국만 양적 완화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보면은 미국의 그 경제 정책이 결국은 실제 따지고 보면은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도 회복이 되고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선과 연계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또는 그 발언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선거가 보면 이제 그 1차적으로 12월 3일 날 치러지게 되는데 물론 그때 완전히 완성되는 건 아니고 이제 12월 13일 날 이제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3일에 그런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좀 안정을 또 보일 거냐 아니면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올 거냐 그런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미국의 영향을 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수에 대해서 이제 추가 상승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2260포인트 전후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2460포인트 전후 이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말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런 기준 그런 부분 자체를 보면은 일단 그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시죠. 홍남기 총리께서 일단 그 이번에 일단 이 부분 자체는 어쨌든 3억 그 요건 자체는 크게 좀 그 변하기 어렵다. 그런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특히 보면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대주 요건이 지난해 10억에서 정부당 10억에서 3억으로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는 종목당 3억이 안 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실제 3억이 넘는 그런 자금들이 실제 보면 시장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래 그 개인들이 투자한 실제 보면 신규 투자한 자금 자체가 한 59조 원 됩니다. 신용률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그런 실제 보면은 개인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말과 갈수록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정부의 어떤 그 결정, 물론 아직까지 뭐 그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그게 되어서 또 개인 투자자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걸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10억 원에 3억 원의 확대,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이 조건들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은 계속 이번 주 내내 뜨거운 감자였고요. 사실 개인들이 이탈할까 봐 연말에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큰 손들이 또 이탈할까 봐도 걱정이고 3월에서 9월까지 사실 그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었잖아요. 급등강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 유동성의 힘이라고 그러고 동학개미의 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 6일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에서보다 코스피에서 더 이탈이 더 가중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고 다시 돌아올 조건들은 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개인 큰 손들이 보면은 코스닥의 이 중소형주를 실제 그 매매하기보다는 거래소죠. 유가증권 시장의 우량주에 대해서 실제 편입을 좀 많이 했는데 아마도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은 어쨌든 그 큰 손들 자금 자체가 일부 좀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게 왜냐하면은 그것이 물론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일단 추측하건데 대주 요건 자체가 보면은 실제 3억으로 이제 축소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양도 차익에 대한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회피성 그 물량 자체가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상은 대주주 요건이 3억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실제 보면은 주식시장을 살린 것은 동학개미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개미 자체가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투자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보면은 그 투자 여건이 좀 조성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해에 실제 보면은 정권거래세가 약 한 4조 4천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증가, 거래대금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예상 추정 보면은 정권거래세가 거치는 것이 8조 한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해보다도 한 배 정도가 실제 보면 세금이 있어야 될 텐데 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이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모두 세금으로 또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런 거니까 하여간 시장의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 특히 보면은 개인들이 투자해서 편하게 또 투자를 하고 기업들은 그 자금 가지고 또 기업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또한 대한민국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나 또 기업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조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은커녕 좀 고민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좀 전략들을 제고하게 됩니다. 오늘 매크로 클래스 정리를 해볼까요? 전문가들의 한마디를 화면으로 보시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면밀한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각계 전투 속에 종목, 섹터, 업종들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릴게요.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013336682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오늘이 이제 휴일 앞두고 있다 보니 많은 문자 메시지들이 아직까지는 좀 뜸한 편인데 이런 날 꼭 가져가세요. 선물 당첨률이 높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다냐 선생 전문가님께서 직접 준비한 주제를 함께 볼게요. 공개하겠습니다.
제철 과일처럼 잘 익은 호실적 기대주 매수 오케이. 네.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매수 좀 늦지는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삼성, LG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근데 증권가의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4분기도 좋다라고 예상했을 때는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4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 주제를 직접 가지고 오셨는데, 이 호실적, 사실 뭐 IT, 반도체, 또 화학, 또 자동차 등등이 이번에 좀 맑음으로 예상이 됩니다. 컨센서스가 계속 좀 증가하면서 여기서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면에서 좀 힌트를 주세요. 트렌드 클래스에서. 네. 3분기, 4분기 업종 실적 개선되는 것 담아야 됩니다. 지수 하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을 주식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시장은 지수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누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지수를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을 매매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을 받아들이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첫 번째로는 S&P 500 변동성 지수 빅스의 움직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곧버스죠. 이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작두를 탔다. 3,950 밑에서 일단 우리는 매수해보자라고 했는데 전후에서 매수해주는데 3,950원을 찍고 가니까 작두를 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코덱스 인덱스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지난 9월 21일 날이었죠. 장전에 말씀드렸던 게 자 우리 이제 곧버스 한번 타보자. 버스 타고 여행 가보자. 3,950원 전후로 매수하자 하는데 이날 3,950원 왔거든요. 작두 탔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공교롭게 이날입니다. 아침에 자 우리 4,400원 전후로 매도하자. 매도하고 4,000원에서 한번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4,000원 살짝 깨졌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곧버스를 보면은 주가의 곧버스는 이중바닥 가격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에 버스의 하방 경직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하방 경직 반등을 줄 때는 지수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근거로 보면 어떤 거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였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집중적으로 이제 인버스, 곧버스 이제 매도하기 시작할 때 금융 투자들은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4,450원까지 곧버스를 상승시켰어요. 근데 지수가 상승하니까 금융 투자들 다시 매도하고 있죠.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자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곧버스를 봤을 때 일단은 하방으로 베팅하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인버스에 대해서는 주가 바닥권을 잡아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곧버스 역시도 반등 나올 수 있다면 지수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금융 투자자들이 매도 포지션을 지금 계속 걸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곧버스와 변동성 지수 두 가지 봤을 때 우리가 지수는 조정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 주도주가 나오지 않고 정책 관련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고 어떤 이슈된 것들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3분기 실적 지금 집계 들어가고 있죠. 항상 말씀드렸던 게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것, 반기까지 안 좋았다가 3분기 좋아지는 건 주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왜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면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상황에서 움직였던 거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매매했던 아비코전자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공개방에서 말씀드렸을 때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이 주식을 처음에 했던 게 얘는 3분기, 4분기 실적 좋아지니까 아비코전자는 4,400원 전후에서는 담아야 됩니다. 목표 주가는 최대 8,000원을 보는데 6,500원 1차 8,000원을 봅니다 했을 때 거래 안 되는 주식 게시판에다 아마 제 뒷담화 쓰신 분들 많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겁내지 말고 주워 담아라.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물려있는 가격대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튄다라는 건 왜냐하면 아비코전자 이걸 보여드리면 실적 부분을 보더라도 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다. 올해 이렇게 보면 2012년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분기 적자,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소폭 개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개념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3분기 1억이었다가 15억 영업이익이고요. 올해 12월 역시도 전년도 29억에서 15억 흑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2021년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아차죠. 저도 요번에 이제 차를 한번 바꾸려고 했다가 기아 보니까 카니발 너무 좋아요. 그런 요인인지 모르지만 카니발 대기하는 수량 많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기 같은 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건 지수는 조정받을 수 있어요. 조정받을 수 있지만 11월 15일까지 그 개별 결산하는 기업체들의 실적은 11월 15일까지고요. 연결로 하는 기업체들은 12월까지도 이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체들,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기가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수가 조정받는다고 해서 겁먹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좀만 부지런만 떨면 예상 실적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조정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소부장을 계속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그럼 지금 또 눈에 가시적으로 띄는 업황 개선이 뭡니까? 코로나19 관련주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주식이 명확하게 좁혀지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어떤 업종이 실적 개선될까요? 섬유의복이잖아요. 지금 못 갔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들 담아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따뜻한 겨울 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매매하지 마시고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체 네. 매수하라 이 말씀 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아요. 예시로 든 게 그 아비코전자 정부 단영생 전문가님께서 예전에 얘기하셨던 종목이 이렇게 실적 호전주로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4% 이상 상승했는데 여러분 지수 전략보다 종목 전략 실적주 3분기 4분기에 대비해서 이 지금 호실적 기대되는 반도체 섬유 의복 코로나19 관련주들까지 들었습니다. 2262 박스권 하단, 2462 박스권 상단. 당분간 급등한 전문가님께서 좀 갇힌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의 또 업종 종목들, 호실적 기대주들 아마 더 예의주시 되겠네요. 아무래도 의견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그 연말이 다가서게 되면은 이제 12월 결산법인의 일단 그 상장 회사들이 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월 이제 그 결산 자체가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 실제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상당히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한 20% 이상 영업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폭 하락했죠. 물론 거의 뭐 삼성전자 약보합 정도 마감했는데 왜 그런 흐름이 나오냐면은 사실상은 주가는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주가의 전망을 할 때에 3분기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지요. 그러면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오늘 삼성전자, LG전자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것이고요. 다만 거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졌다. 그다음 LG전자가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LG전자와 협력업체가 실적이 좋아졌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성장이나 또는 LG전자의 성장, 대기업 그룹이 성장한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의 보면 주가 자체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뭐냐면은 금방 그 다냐 선생 일단 전문가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말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성장성이고 결국은 수익성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이 성장할 때 실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할 수 있는 업종, 그중에서도 고성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은 실제 기대치보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PER 또는 저 PBR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보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 고 PER 또는 고 PBR이 저 PER, 저 PBR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실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사야 되고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그 전기전자 쪽에 물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또는 LCD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업종 종목들, 물론 뭐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 운영 자체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적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현재 바로 다가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나 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LED 관련 그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제 회복 자체가 회복되게 되면은 철강 관련 수요 자체도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흐름 자체를 정확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자체가 사실 종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된 경우는 여전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종목만 잘 선택한다면은 실제 보면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섹터들 역시 화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김없이 다가올 실적 시즌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게가 있듯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어도 실적을 이렇게 반짝반짝 낸 좋은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자, 라운드 2 정리합니다. 라운드 3에서 종목으로 좀 더 집중할게요. 네, 매크로 클래스에서 다음 주 시장 전망부터 트레이드 클래스에서 실적주라는 것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콕콕 집어드렸고요. 자, 이제 종목들, 이제 유망주 클래스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목들 보기 전에 우리 두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갈게요. 단연생 전문가님과는 너무나 수익들이 잘 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아이원스를 좀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이원스의 최고가 수익률이 20%가 넘었고요. 이 종목 역시 실적이라는 중심을 주셨었죠. 네. 지금 9,690원, 목표가가 11,000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실적 개선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실적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지만 올 연초에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매출액은 1,300억 이상 될 거고 영업이익은 10% 이상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잠깐 보면 9월 10일자 SK증권 보고서를 보면은요. SK증권에서는 올해 매출액을 1,5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150억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실적표를 보면 영업이익 150억이면 사상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매출액이 1,700억 수준이라는 거는 2018년 1,782억을 나왔기 때문에 이 매출액 부분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입미답의 길을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목표가 11,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10,000원선이 있는 900일에 걸린다고 한번 걸릴 수 있지만 이걸 뚫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박스권으로 매매하면서 9,500원대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8,400원대에서 지금 순매수, 8,000 여기서부터 이제 순매수하는 부분인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쵸? 왜 없을까요? 왜 없을 거냐면은요. 아이원스는 이미 고가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도 간에 기비열이 하니까 아예 팽개쳐준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욕심을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 1,700억에 아니 150억 영업이익 이상이라면 결국에 이거는 못 가더라도 12,000원 갈 수 있겠고요. 또 길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은 이거는 15,000원 이상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실적이죠. 근데 왜 지금 거래가 안 나오냐? 바로 물려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지수 조정 주면 네.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원스요. 목표가 11,000원인데 12,000원까지도 혹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1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자, 급동원 전문가님, 네. 저희 라운드 2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 실적 호조세를 강조해줬는데 네. 그게 바로 우리들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 9월 25일에 매수해서 태국가 수익률 24%의 수익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이거 워낙에 바닥권에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라 사실 아직까지는 시세가 크게 옳게 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 수익률은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 이상에서 움직임 자체 나온다면은 그대로 좀 보유하시면 좋겠고요. 참고 사항으로 오늘 그 시간외로 해서 이 종목이 장중에 상가까지 갔다 시간외로 상가까지 갔다가 물론 마지막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관련 회사인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상가 갔다가 한 8% 정도 이상 상승해서 마감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 주가가 워낙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금 더 가져갈 필요 있겠고요. 사실상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붙어버리면 직전 고점 라인인 실제 3만 원대 아주 멀죠. 지금 가격대에서 배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런 가격대에도 실제 보면 한번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9월 25일이면 사실 그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참 고단했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선취매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이렇게 나누니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뭐 매수권 좀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 새로운 종목 보고 한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위해서. 자, 새로운 종목 단양생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소재 부품 장비. 소재 부품 장비, 네. 네, 소부장도 네. 선호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OLED 디스플레이 쪽을 가져왔거든요. AP 시스템입니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코로나19로 설비 투자를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요. 중국 기업체들 역시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AP 시스템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기금들, 기관들 로스컷했기 때문에 주가 굉장히 바닥권, 메리트 있거든요. 하지만 이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실적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실적은 425억입니다. 2018년보다는 좀 작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각 70%까지 증가하죠. 분기별로 한번 볼까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올 3월 달은 142억 영업이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대략적으로 4배 이상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월 보더라도 12월은 전년 동기 대비와 비슷해요. 그러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 올해는 센세이션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왜 못 갔나 이렇게 보면 결국에 실적 부진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연기금과 투신들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2021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 설비 투자 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갤폴드 G
이 부분의 매출이 꾸준하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중소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을 보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더라 주가 바닥입니다. 기업 분사한 이후에 주가 진바닥이죠. 손절을 제시한다면 18,5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주가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요. 자, 3분기 실적 발표한다면 목표가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6,500원 선을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욕심을 낸다면 3만 원까지 한번 욕심을 내볼게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을 때 26,000원 수준, 그다음에 한번 내년 초까지 1분기, 2분기까지 봤을 때는 3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P 시스템, 자, 소부장 관련해 가장 또 핵심 실적주네요.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8,500원입니다. 살펴봤고요.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두 번째 종목입니다. 급등권 전문가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그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제 보면 관련 그 기업입니다. ICD라고 하는데요. ICD 같은 경우에가 뭐냐면은 고밀도 플라즈마 시각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공모한 업체이고, 특히 플라즈마나 또는 방막 트랜지스터 등과 관련된 다양한 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재산권 자체가 보면 실제 보면은 그 동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자체도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실적 자체도 원래 그 3분기죠. 3분기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괜찮을 거 보이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됐습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주가가 이제 바닥권, 단기 바닥권을 봤을 때는 14,8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은 17,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보면 바닥권 탈피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초기의 모습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으로서 종목 드렸고, 목표 주가하고 말씀드릴까요? 네. 네, 시초가 일단은 그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시초가에 뭐 추격 매수하거나 그런 매매 절대 안 되겠고요. 시초가 이후에 눌림목 일단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는 17,9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일단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7,900원, 손절가 15,000원에 이것이 클래스다. 급등한 전문가님의 종목 ICD였습니다. 혹시 우리들 제약에 좀 아쉽게 알고 나 그때 그 매수할 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ICD도 한번 기대하면서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단양성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인데요. 단양생 전문가님 오늘 공개 방송에서 특별한 거 공개해 주신다는데 그 주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제가 이제 실력이 바닥이 나서 좀 더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할 주제는 지금 날씨가 딱 맞아 굉장히 선선하고 쌀쌀하잖아요. 월동 준비 잘하자. 우리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내 계좌를 붉게 물들일 기업체들, 그런 것들 적금 주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 클래스는 단양생 전문가님과 너무 감사한 날들을 보냈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고요. 그 가장 상단에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포털 검색창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 소개에 단양생 전문가님 사진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관전평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라는 등등 힘이 나네요. 여러분 3일 동안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단양생 전문가님과 급등화 전문가님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